睇影咗幾多樓啊嘛？哇！一樓死啦，水浸硬啊！哇！又影得好啊！好，我有。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제9호 태풍 사울라, 제10호 태풍 담내이에 대한 이동 경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오렌지색, 어제는 노란색이었었죠. 열대 요란인데, 즉 열대성 저기압, 태풍으로 가기 전의 단계, 지금 관찰 대상입니다. 노란색은 24시간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오렌지색의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에 열대성 저기압 내지는 태풍으로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좀 더 이 열대 요란 93W가 제11호 태풍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9월 28일 내지는 9월 29일쯤에 제11호 태풍이 탄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은 하이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어로 말미잘에 해당됩니다. 태풍 사울라의 예상 이동 경로입니다. 보시면은 아직까지 필리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29일 18줄루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0일 03시경에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때는 130노트 초속 65m에 해당되는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대만을 향해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만에 도착했을 때 역시도 115노트 상당히 강력한 태풍인데요. 초속 58m에 달하는 엄청난 태풍이 대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 사울라는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해지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만이 긴장하고 있다. 이 제9호 태풍 사울라는 중국 본토를 향해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풍 사울라는 지금 필리핀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풍이 가장 강력할 때 대만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시속 240km, 역대급의 이 정도의 태풍이다라고 하면 이건 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대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만을 강타하고 중국 본토로 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역대급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도 비슷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순간 최대 돌풍이 초속 65m에 달하는 이 정도다라고 하면 재난에 해당되는 그러한 태풍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바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 중기예보센터 그리고 미국 기상청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8월 28일, 8월 29일. 8월 29일 보시면은 제9호 태풍 사울라는 대만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고요. 새롭게 열대성 저기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11호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큰 하이쿠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30일, 8월 31일 제9호 태풍 사울라는 대만을 관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11호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예측되는 정보에 의하면 9월 3일 상해 쪽 인근에 태풍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북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에서 서쪽, 북위 30도까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상해 쪽까지 올라오면서 여기서 대한민국이나 일본, 중국 쪽을 향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이런 경로를 지금까지는 예측하고 있고 태풍이 또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지만 상해 정도 인근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편서풍을 타고서 대한민국이나 일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 모델은 앞으로 일주일 뒤의 예측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미국 기상청 미 해양기지국의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28일, 29일 보시면 태풍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죠. 제11호 태풍 하이쿠입니다. 태풍 사울라는 대만을 향해서 가는데 점점 중심기압이 낮아지고 있는 강력한 태풍으로 대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초속 55m에 달하는 가장 강한 태풍이 대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제11호 태풍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 보시면 열대성 저기압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태풍이 나란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8월 30일, 31일, 9월 1일 보면 태풍은 더 강력해져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월 2일, 9월 3일 이 태풍은 929 헥토파스칼 중심기압이 점점 더 낮아지고 이 정도라고 하면 역대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4일 그리고 옆에 태풍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 태풍이 후지와라 효과를 줄 수 있다. 북위 30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태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보는데 9월 4일 그리고 9월 5일 태풍은 강력한 태풍으로서 대만에 상륙할 사울라보다도 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5일, 9월 6일 일본 큐슈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이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미국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바는 태풍이 3개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태풍은 대만을 강타하고요. 두 번째 태풍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더 밀어내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만들어진 태풍 중에서는 한국을 위협할 가장 강력한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간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마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8월 28일 9시 온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은 전선을 형성합니다. 이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8월 28일 오후쯤에는 한국의 중부지방이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8월 29일 온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하면서 오후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8월 30일 다시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또 온대성 저기압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8월 30일 역시도 비가 오고요. 8월 31일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정체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태풍의 영향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남부지방이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9월 1일 역시 정체 전선이 오전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늦 여름의 장마가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9월 1일까지 다음 주 내내 비가 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이 만들어져가지고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우리나라에 이동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1호 태풍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나 제11호 태풍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일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예측되는 정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들, 과거의 데이터를 전부 취합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예측되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라면 이런 태풍이 갑자기 발달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왔을 때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 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왔다. 이것은 과학 문명의 발달이고요.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목숨이 달려있을 정도의 자신에게는 엄청난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일주일 후의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 예측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기상청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송국의 일기예보들, 왜 일주일 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벌써부터 호들갑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짓고 이러한 상황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목숨과 관련되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과학이 발달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고요. 태풍은 한 번의 타격에도 재산상의 피해, 신체상의 피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